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네요. 그동안 무척 바빴어요. 뭐 글도 써야 되고 또 제가 또 미래 대한 행동 거기 또 여성청년위원회에서 또 뭘 또 맡아가지고 또 염용숙 또 김서연 변호사 저 이렇게 셋이서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느냐고 제가 제 유튜브 방송을 통 못했어요. 그 대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염용숙 교수가 또 다 했어요. 그래서 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은 제가 그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관련해서 좀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저는 사실 그 수요 시위, 그러니까 뭐 수요 집회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대협 정의기억연대죠. 예, 그때 정대협 무렵에 제가 이제 그 수요 시위에 여러 번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.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좌파 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또 여성위원회에 있었고, 그래서 그때는 수요 시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관을 해요. 매주 열리기 때문에.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2011년 하순 무렵이었어요. 2011년 제가 이제 그때 그 받은 윤미향으로부터 이제 윤미향이 그때 대표였어요. 그때도 2011년 당시에도. 그리고 그때 정의기억연대가 이제 회계 부정 사건이 나고 첫 기자회견을 할 때 이나영 이사장이 취임을 해서 그때 기자회견을 하던 자리에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한국영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 2011년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다 같이 다 있어요. 변하지 않고. 예, 그때 2011년 무렵에 제가 이제 수요 시위를 우리가 단체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관을 해요. 매주 열리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개최를 하는 그 주간 단체가 돼요. 근데 이제 그때가 1000회 무렵이었어요. 수요 시위가 1000차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좀 뭐 그 정대협 활동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. 1000회를 맞아서. 지금이 이제 1440회거든요. 그 1000회가 2011년이었어요. 2011년 가을 무렵부터. 그때 1000회가 돌아오면서 그때 그 정대협의 그 활동 그 방향이 완전히 그 탈바꿈을 했어요. 그 전까지는 그 수요 시위에 나왔던 사람들이 주로 뭐 여성단체, 또 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, 또 각종 시민사회단체에 그리고 또 이제 좌파 정당의 뭐 여성위원회, 여성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수요 시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주최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함께를 했었는데 1000회가 되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변화하기 시작했어요.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참가를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지금 1000회 때부터 1000회가 2011년 12월 달이 이제 1000회를 맞는 그런 시기를 맞았어요. 그때 지금 뭐 그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으로 그 수요 시위의 그 일본 대사관 그 건너편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조각상이 등장을 했어요. 그 당시에 1000회 때. 그러니까 그 1000회 때가 되면서 이 정대협의 그 활동 방향이 엄청나게 전투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. 예. 그래서 그 1000회 때 2011년 가을 12월 달에는 그때 그 평화의 소녀상, 지금은 그걸 평화비라고 하죠.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때 등장해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김복동 위안부 피해자 등 여러 분이 나오시고 그때 행사를 엄청나게 성대하게 했어요. 평화의 그 소녀상이 그때 이제 나오고. 그러면서 2011년 무렵부터 이 정대협의 운동, 이 활동 방향이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았죠. 그때 분위기가.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이 평화의 그 소녀상이 이제 전국 각지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또 그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현재 해외 같은 경우는 11개국에 지금 그것이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국내에는 뭐 고교
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제가 세어보는데 한 100한 2, 30개는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1000회 무렵부터 시작이 되었어요. 제가 그때 이제 참가를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수요 시위에 이렇게 나가면은 그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신데도 성노예라는 말을 예사로 썼어요. 정대협에서. 그러니까 거기 참가하셨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이었어요. 저는 그때도 그걸 알았어요. 그때부터 이 정대협 활동가들이 공공연하게 일본군 성노예라는 말을 그 위안부 어르신들 앞에서 공공연히 쓰고, 저는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, 그때는 제가 단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수요 시위에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고, 그리고 수요 시위에 가면 반드시 또 성금을 또 내야 돼요. 그 공짜라는 게 없거든요, 거기는. 그래서 그 봉투에 마련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그 여성위원회에도 구금하고 이렇게 모금을 하고 이래서 30만 원을 준비를 해서 수요 시위 모금함에 넣고 1000회부터 그랬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지고, 또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은 평화와 여성인권 박물관이라고, 또 박물관을 또 그 마포 그 성산동 그 마포 거기 어디더라, 그 평화와 여성인권 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을 또 건립을 하기 시작한 게 1000회부터였어요.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. 평화의 소녀상도 건립을 해야 된다. 또 평화의 그 여성인권 박물관도 건립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계속 그 돈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. 모금, 돈 계속. 그 사업을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, 이제.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 자리가 된 거예요. 그게 이제 1000회부터 평화의 소녀상, 박물관 건립하고, 지금 이제 그 경기도 안성에 그 쉼터, 위안부 피해자들 위한 쉼터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었잖아요. 그게 2012년에 벌써 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을 받고, 또 그 명성교회로부터 15억을 받고, 그게 다 1000회 무렵부터 쭉 벌어진 일이에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 그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게 계속 이제 돈 타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부터. 그래서 저는 야, 이거는 엄청나게 정치적이구나. 뭔가가 이게 크게 잘못되었다.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것은 정말 성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다 수요 시위 나가면 헌금 내고 그냥 맹목적이었고 무조건적이었어요. 어떤 그런 전혀 비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. 그게 30년을 이어져 온 거예요. 2011년 1000회를 돌파할 무렵에도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정대협 회계 부정 사건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. 그때만 해도 정말 너무나 성역이고,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벌여나가고 각종 기부금, 성금을 막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윤미향이 완전히 1인 체제, 독주 체제가 완전히 구축을 했던 그런 상태였어요. 1000회부터. 수요 시위 1000회부터. 그래서 제가 그때 1000회 때 무렵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는 정치적이고 각종 기부금, 헌금을 끌어모으고, 하여튼 그때가 그 당시 무렵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같은 단체 이런 데서 수요 시위에 참가하고 했지만은 1000회 무렵부터는 이제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서 초, 중, 고 학생들이 이제 대거 참가하기 시작했어요. 그것은 또 학생들이 필수 코스였어요, 그것이. 그러니까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도 수요 성금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아온 돈, 그 돈 다 어디다 갔냐고 그렇게 물으시잖아요.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돈 모으고 저금통에 돈 모으고 했던 게 그게 수요시 성금함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. 그 성금함 모금통을 윤미향 대표 때 갖다 놓은 거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는 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수요 시위를. 그러니까 초, 중, 고, 대학교
이러면서 그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한 게 그게 수요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. 그 전까지는 천회 전까지는 이제 여성단체 이런 데 했지만 그 천회부터는 완전히 운동 방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마무리하자면은 어쨌든 이것은 그 정의연의 그 회계 부정 사건 이거는 분명히 파헤쳐야 되고 벌써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이 사업 지원금이 47억이 넘어요. 근데 여기에 47억에는 또 정의연이 5억 4천만 원을 가져가고 또 조계종이 운영하는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시설에 3억 얼마가 나가고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또 9억이 나가고 47억이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을 나눔의 집도 70억 가까이 되어 있고 지금 뭐 정의안도 드러난 것만 해도 뭐 총 자산이 20억이 넘잖아요. 저는 이것은 나라 돈으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만이 풀뿌리 그 정말 건전한 시민사회단체가 그래도 재정난을 이제 봉착하지 않고 후원국 각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. 저렇게 돈을 수십억씩 쌓아놓고 있는 단체에 왜 여성가족부가 저렇게 국고 보조금을 수억씩 지급하는지 저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부가 문제예요. 여성가족부가. 정의연도 뭐 정말 첫째 가는 어떤 그런 원인 제공자지만은 특별히 또 이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여성가족부는 큰 문제고 우리가 여성가족부가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문제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위안부 피해자 사업에 관한 그 집행 내용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지금 밝혀나갈 생각입니다. 네,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